안녕하세요. 보험사관학교 박푸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보험사에서 사인을 요청하는 서류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사인해도 되는 서류가 있는가 하면 절대 함부로 사인하면 안 되는 서류도 있는데요. 어쩌다 한번 보험금을 청구하셨다가 각종 서류를 받으면 정말 헷갈리실 겁니다. 내가 듣기론 보험사에서 조사 나왔을 때 아무 서류나 사인해주면 안 된다던데?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냥 절차니까 하고 영혼 없이 사인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인해도 되는 서류와 절대 함부로 사인하면 안 되는 서류, 이 두 가지를 확실히 구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한 번의 사인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을 놓치는 경우 실제로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갑자기 각종 서류에 사인을 요청받는 상황은 언제 생기는 걸까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현장 조사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갑자기 보험사에서 현장 조사를 나온다고 하면 당황스러우실 수 있어요. 보통은 별 문제 없이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가끔 사고 내용이나 진료 내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다라고 판단되면 보험사에서 직접 현장에 사람을 보내기도 합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보험금을 얼마나 지급할지 꼼꼼히 따져보는 거죠. 꼭 내가 뭔가 잘못해서 조사를 받는 건 아니고요. 제출한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과잉 진료가 의심되거나 과잉 진료가 의심되는 기관에서 치료받은 경우처럼 다양한 이유로 누구든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보험금을 못 받는 것 아니냐고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아무 생각 없이 이것저것 다 사인해버리면 나중에 불리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장 조사 중에서 받게 되는 여러 서류들 중에서 꼭 주의해야 할 서류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자문 동의서. 이게 뭐냐면 내 주치의가 아닌 보험사가 지정한 다른 의사가 내 상태에 대해 다시 판단을 내리도록 동의하겠느냐? 이걸 묻는 서류예요. 여기에 사인을 하게 되면 내 의무기록 전체가 다른 병원으로 넘어가고 그 병원에서 내 상태를 다시 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암 진단비를 청구했다면 조직검사 결과를 가지고 정말 악성 종양이 맞는지 다른 의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거죠. 이때 혹시나 자문 결과가 보험사 쪽에 유리하게 나오진 않을까 걱정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분을 직접 진료한 의사의 진단이 가장 정확할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명할까요? 우선 왜 의료 자문이 필요한지 그 이유부터 확인해 보세요.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자문을 받으려는 건지,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주치의가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으니 주치의에게 추가적인 소견을 받아서 제출하겠다고 대응하는 게 좋은데요. 이때 보험사가 그래도 다른 의료기관 자문이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그렇다고 해도 무조건 사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약관에는 이럴 땐 보험사와 가입자가 함께 제3의 병원을 정해서 그 병원의 판단을 따를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이걸 동시감정제도라고 하는데요. 즉 한쪽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보험사와 가입자가 같이 결정한 병원에서 자문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때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보험사가 부담하고요. 동시감정제도를 활용하면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면책 동의서. 이 서류는 절대 사인하시면 안 됩니다. 보험사마다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다른데 면책 동의서, 부지급 확인서, 면책 확인서 같은 이름으로 불려요. 보험사가 현장 조사를 마치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겠다고 판단할 때 이 서류에 사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면책이란 말은 책임을 피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앞으로 보험금과 관련해서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으려는 거예요. 여기에 사인하면 나중에 소송을 할 수도 없고 추가로 받을 보험금이 생겨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사인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전혀 없으니 절대 서명하지 마시고요. 보통 보험사에서 면책 동의서와 함께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인 부재소 합의서도 같이 내미는데요. 이 서류 역시 마찬가지로 사인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서와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열람 동의서. 여기에 사인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병원에 언제 갔는지,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까지 전부 보험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연말정산 자료를 통해서 직업이나 소득 정보까지 파악하게 되는 거죠. 이런 자료 안에 보험금 청구에 불리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괜히 다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보험 가입할 때 고지 의무만 잘 지켰다면 필요한 정보만 손해사정사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 이 서류는 보험사가 여러분 대신 병원에 가서 의무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동의서예요. 이건 사인해 주셔도 괜찮은데요. 다만 그 외에 정보 열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병원 이름, 필요한 서류, 동의서의 유효 기간을 명확히 적는 게 좋습니다. 혹시 사인하시기 찝찝하신 분들은 보험사에 어느 병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달라고 요청하시고
직접 병원에 가셔서 필요한 서류를 뗀 뒤 제출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의무기록 열람을 거부하면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연기될 수 있어요. 따라서 동의서를 써주고 보험사가 대신 병원에 다녀오게 하거나 내가 직접 병원에 가서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거나 이렇게 둘 중 하나를 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위임장 같은 서류는 크게 부담 갖지 않고 사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서류조차 사인을 거부하면 보험금 지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이렇게 총 8가지 서류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보험금 청구했다가 각종 서류에 사인을 요청받았다면 꼭 어떤 서류인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주위 지인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예기치 못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